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강풍이 붑니다. 무슨 강풍? 바이오 강풍. 네. 2017년 역사적인 바이오 강풍이 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 관련 테마 관련주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이오 테마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종목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개 있네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어가지고 비중을 채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한 주도 뭐 장난으로 한 주 사는 거 말고는 한 주도 사지 않을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데 제 메인 종목 하나 있네요. 메인 종목. 요 종목은 2,500원, 2,700원. 예, 조금 욕심 되려면 2,700원, 욕심내면 2,500원부터 모아가려고 하는 종목이고, 트럼프의 아주 대장주가 되지 않겠나. 특정 테마입니다. 네, 특정 테마의 대장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트럼프 시절 때도 대장까지는 아니지만 큰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죠. 두 번째 바이오 종목. 이 종목은 내려오면 살 겁니다.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절대 안 살 겁니다. 예, 이 가격에서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서 사는 거는 어, 호구다. 동동여대다. 세 번째 종목. 요 종목은 제가 지금 정차병 그냥 한 주 들어가 있습니다. 요 종목은 4,000원 깨면은 왜냐하면 이제 역별 들어가거든요. 역별 들어가기 때문에 4,000원 깨면은 매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 여기서 마지막 바이오 종목, 예, 요 종목도 6,500원 깨면은 그때부터 조금 매수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 네 개 있네요. 자, 네 개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트럼프 테마 말고 또 대선 테마 있습니다. 네, 대선 테마도 한 종목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네요. 요 종목은 2,200원, 2,300원. 네, 요때 오면 좀 매수하고, 뭐 아니면 매수 안 할 겁니다. 여기 이제 한 종목. 요 종목 좀 제가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요 종목은 제가 지금 1년 기다렸습니다. 1년 기다렸더니만 이제 1년 전보다 더 밑으로, 네, 빠졌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요 종목은, 딱 제가 요 가격대 좀 매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매수했고, 요 종목도 사실 조금 찜찜한 게 이제 역별 들어간 종목이라서 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는 생각으로 계속 사볼 거고, 두 번째는 요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면서 대선 테마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선 테마 종목이기도 한데, 요 종목도 요 종목도 4,000원대, 5,000원대는 뭐 살 필요 없죠. 안 사죠. 미쳤습니까, 내가. 세 번째, 요 종목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좋아하는 종목이고, 요 종목도 4,500원 오면 좀 더 살 것 같고, 마지막이네요. 요 종목은 이제 3,000원대 오면 살 겁니다. 3,000원대 안 오면은 안 살 겁니다. 네, 안 사고, 저 호구 아닙니다. 네, 저는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도 네 개네요. 네 개고, 여기는 없네요. 저부터 어, 아무도 관심 없지만
제 사업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앞에 밑박을 많이 깔았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부터 목표로 했던 법인 세개는 이제 설립이 다 끝났습니다. 설립도 끝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마지막 관문인 사업자 통장까지 법인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관문이라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업자 그거 이제 감사 사임 등기하면은 끝납니다. 예, 요거는 뭐 법인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건데 제가 이제 1인 법인으로 다 세운 거라서 마지막 감사 사임 어, 등기까지 해야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등기 칠 거고 등기 치면은 뭐 보통 하루 만에 교합이 완료됩니다. 교합 완료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법인 관련된 거는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지금 뭐냐면은 요즘에 제가 조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6년을 지금 미친 듯이 달려왔거든요. 뭐 사실 열심히 했다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예. 달려왔는데 조금 이게 한 템포 쉬어가고 싶은 건지 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사실 2년 전부터 제가 좀 슬럼프를 겪고 있긴 겪고 있거든요. 그 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사실 법인을 좀 설립한 것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생충 비즈니스입니다. 기생충 비즈니스. 숙주에 기생하면서 그 기생해서 저는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내가 욕심만 내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리스크가 제로. 물론 이제 진짜 제로일 수는 없겠죠. 리스크가 조금 있을 때 진짜 약간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내면 리스크가 엄청 커지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뭐 그렇게 막 예전 같으면 제가 10원짜리 하나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저는 리스크가 더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손해 보는 게 더 싫어가지고 지금은 막 예전부터 내가 손해 보더라도 신뢰를 챙기겠다 그런 마인드가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뢰고 뭐 난 지금 내 돈이 있는 게 난 너무 싫어. 네,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제 고민을 넣어 놓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왜냐면 지금 법인도 제가, 1년 걸려가지고 지금 3개를 완성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초부터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꼬였던 게, 원래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법인 등기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내가 등기되어 있는 사업장 주소지가 이게 건축물 대장에 이 등재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없는 주소인 겁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경우죠. 왜냐면은 지금 이 제가 계약한 사업장으로 이미 기존에 법인 사업자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왜 내가 낼 때 이 법인이 문제가 되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2개나 법인이 있었는데 그 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나왔는데 내 거 가지고 문제 태클을 거니까 그때부터 사실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그냥 좀 짜증 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주소지 변경 등기를 또 쳐야 되는데 이게 또 한 3, 40만 원 돈 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바꾸는데. 그래서 그게 좀 짜증 나가지고 사실 좀 방치를 해놨습니다. 방치를 해놓고 그때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슬럼프가 또 계속 유지됐었죠. 왜냐면 뭐 3, 40만 원 주고 해도 되는데 뭔가 지금 뭐 그때는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냥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찰나에 조금 더 방황이 더 길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 해결 방법을 찾았고, 뭐 찾았다기보다는,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을 찾은 겁니다. 찾은 거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은 거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이제 주소, 본점 소지지 변경 등기 쳐가지고, 네, 주소지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 정상적으로 나오고 법인 통장까지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인도 지금 이참에 그냥 한 김에 해버리자. 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법인 주소지를 이제 원래 제가 임대차 계약했던 것이 뭐 문제됐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고 그쪽으로 제가 주소지를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계약서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른 신규 법인을 내가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고, 두 번째 법인 설립은, 내가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제가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50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제 투입된 시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돈만 따지자면은 이 15만 원에 그냥 만들었습니다. 15만 원에 그냥 이거는 거의 이제 등기 수수료죠. 등기 수수료 그냥 15만 원 해가지고 뭐 도장 뭐 그리고 내가 교통비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써가지고 법인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 맺은 곳이 이제 법인 사업자 두 개가 둘 다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나간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원래 이런 기운 같은 걸 좀 잘 믿는 편인데 그 안 좋은 기운이 아직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기운이 저한테까지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개월 동안 이제 그 사업장을 그냥 계약만 해놓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서 그냥 이제 계약만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10개월 동안 그 뭡니까 그 안 좋은 기운하고 좀 싸웠던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기운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까지도 미쳤지만 내가 그거를 어 잘 극복을 해냈다. 왜냐면은 그 이상하게 제가 그대로 제가 유튜브 따라 했는데도 참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하는데 전부가 다 이제 서류가 다 첨부됐는데 잔고증명서가 첨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잔고증명서가 첨부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첨부가 안 됐대요. 그 담당하는 등기관이. 야, 이거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첨부 안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첨부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가 않는데, 그 서류까지 냈다는 거는 첨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담당 등기관은 그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잔고증명서가. 근데 잔고증명서 사실 법인 설립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주일간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정명령 떨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제가 좋은 상담원을 진짜 저는 그 상담원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상담원 분이 저한테
팁을 줬어요. 이게 정말 복불복인 게 이게 대부분 상담원분은 답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답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상담원은 딱 내가 원하는 답을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기준으로 딱 하니까 딱 등기가 딱 완료됐습니다. 와, 그때 제 기분이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진짜. 아, 근데 또 그때도 문제가 이제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딱 했는데 마지막에 그 전자서명이라는 걸 하거든요. 전자서명. 왜냐면 이제 보통 이게 인터넷 등기소 안 하고 그냥 등기소 직접 가면은 그 개인 인감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개인 인감증명서를 안 내는 대신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안 내는 겁니다. 와, 완전히 이게 산 넘어 산도 아니고. 와, 그렇지만은 어차피 제가 이제 이걸 내 혼자 해야 돼. 이게 이제 따로 수수료 주고 안 맡기고 그냥 혼자 해도 마음을 먹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해도 마음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죠. 그래 그거 가지고도 제가 또 시간을 보내고 또 계속 또 참 우리나라 좋은 게 이게 그 전화 통화로 빨리 해결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아예 그냥 제가 그 신청서 접수한 거를 아예 취하를 하고 다시 또 접수하니까 그때는 되더라고요. 뭐 됐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찾은 거죠. 네, 방법을 찾았고 근데 그 방법을 상담원분도 모르고 저는 뭐 당연히 뭐 처음 해보려고 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대로 해보니까 이제 처음엔 또 실패했고 두 번째는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전자서명까지 완료하고 다행히 딱 등기가 딱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또 두 번째는 마무리했고 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업자 낼 때는 다 다 잘 됐어요. 다 이제 뭐 다 완벽했는데 마지막 이 담당자 휴가를 간 겁니다. 와 담당자 휴가 가가지고 일주일이나 휴가 갔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요번에도 또 잔고증명서가 뭐 잘못됐어요. 요번에는 자료는 첨부가 제대로 됐는데 날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또 근데 그거를 아니 그럼 휴가 가기 전에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그 서류를 준비를 했을 텐데 그걸 얘기한도 안 해주고 그냥 휴가를 간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아니 뭔가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 하면 서류 보완을 하면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니까 나는 지금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면 말을 해주면 내가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런 말도 없지. 시간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 담당해서 그래가 답답해서 전화를 하니까 휴가를 갔다는 겁니다. 와 그때 진짜 얼마나 열받았다든지 물론 이제 그 열받음 덕분에 제가 돈을 벌긴 벌었습니다. 사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전화위복이신데 그 휴가를 간 덕분에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건 뭐 신의 뜻인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요번에는 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가면 요번에 또 사업자 통장 낼 때 제가 이제 한 지점에서 사실 법인 사업자 통장을 세 개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간격이 20일 간격입니다. 20일 간격 안에 제가 통장 세 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네, 똑같은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점 갔으면은 별 문제 없을 텐데 똑같은 지점 가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머리가 뭐 다행히 이제 통장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이제 요주의 대상이 있는 거죠. 요주의 대상. 뭐 그렇지만 뭐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법인을 막 원활하게 뭐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지금 뭐 제 개인 사업자하고 또 법인 사업자 한 개, 두 개, 그렇게 이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좀 신규 세 개는 조금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 나는 뭐 급한 거 없다. 네, 그런 생각이고 또 끊어가겠습니다. 오늘 소론이 길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내일까지 오늘 일요일이죠. 네, 오늘까지는 그냥 좀 마음 편히 놀고 그러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카페에 가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신규 법인을 3개를 냈잖아요. 첫 번째 법인에 대한 계획, 두 번째 법인에 대한 계획, 세 번째 법인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인에 대한 계획하고 두 번째까지는 거의 100%가 돼 있고, 세 번째는 조금 고민이긴 하고, 일단은 첫 번째 법인을 먼저 돌릴 거고요. 첫 번째 법인을 먼저 돌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사실 1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1년 동안 이 법인을 내가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지만 제 시간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시간을 투입하면 되긴 되는데 내 시간하고 일단은 가치 자체도 다르고 일단은 저는 보통 한 세산은 목을 하거든요. 세산은 목을 하는데 그거를 안 되죠. 그러니까 세산은 목뿐만 아니라 이게 업무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수가.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만 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난히 좀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한테 뽑히는 사람들은 물론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난히 좀 실수, 그러니까 정말 막 큰 실수는 아닌데 뭐 잔실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설탕하고 소금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예, 설탕하고 이건 좀 너무 쉽나? 흰 설탕하고 갈색 설탕하고 흑, 흑설탕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설탕하고 소금하고 구별을 하라 하면은 색깔이 똑같으니까 맛을 봐야지만 다른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 흰 설탕, 황색 설탕, 갈색 설탕 이거를 구분 못 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 제가 오죽하면요 면접 볼 때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나 뭐 제가 또 뭐 설탕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업하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걸 모르는데 정말 거기서 오는 답답함.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아니 진짜 너무 기본적인 것들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사업을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면접 보고 같이 일을 해봤겠습니까? 90%는 그래요 진짜. 그러면서 이 시급으로 따지면은 거의 지금 한 15,000돈 돼야 사람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하겠습니까? 값어치를 못하지. 값어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15,000원치 값어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일단 그는 뭐 일단 각설하고요. 너무 열변에 토했네 또.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제가 준비는 그래도 차곡차곡 했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준비가 거의 90%는 끝났어요. 90%까지 좀 너무 심하다. 한 70%, 네, 70%, 70%도 좀 심하고, 60% 그래. 60% 끝났어요. 60% 끝났는데 나머지는 이제 거의 이제 이게 맞냐 아니냐 그것만 제가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냐 아니냐 체크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지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제 거면은 제 거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만 시키면 돼요. 근데 이게 제 게 아니고 남 거잖아요. 남 거기 때문에 이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고난 자체가 저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프로그래머 하나 자체는 쉬워요. 쉽고 딱 한 번 돈 1,000만 원 쓰면은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돈도 문제가 아니고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생충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한테 기생해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램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냥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은 한 10만 개라 보시면 돼요. 10만 개를 사람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10만 개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제가 1차, 2차까지는 끝이 나가지고 거의 한 70% 이제, 완성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30%는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입니다. 최종 마무리 작업인데 또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도움이 되네. 이게 제가 사실 이 사업적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일단은 제가 뭐 인간관계 폭도 좁고 사실 인간관계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직업이에요. 제 비즈니스는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많아봐야 3명. 진짜 많아봐야 3명. 나한테 그러니까 그 3명 빼고는 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3명만 저한테 필요하지, 나머지는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하고 만나봐야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도움을 받을 거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남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런 건 다 쓸데기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한테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딱 3명뿐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3명 가지고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내 목은 딱 거기까지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욕심내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돈을 뭐 수백억 벌어가 뭐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줄 사람도 없는데. 제 인생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뭐 욕할 수 있는데, 일단 제 모토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남 좋은 일 안 하냐. 저 지금 완전 호구입니다. 호구. 진짜 저는 완전 호구 중에 상호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안 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좀, 제가 좀 사람이, 내가 매몰찼으면은 진짜 내가 큰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걸 그거를 제가 넘어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안 만나려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남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도움 받을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3명뿐. 내 인생에서.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사람 만나가면서 그 불편하니까, 저는 이게 제가 헛돈 쓰는 거 싫어하고, 시간 헛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투루 뭔가를 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제가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그 3명이 다인데, 그 3명이 이제 숙주죠, 숙주. 네, 숙주인데 뭐 제일 큰 숙주, 그다음에 중간 숙주, 작은 숙주인데, 뭐 작은 숙주는 사실 뭐 크게 또 필요도 없고, 큰 숙주, 중간 숙주 이 2명만 가지고도 뭐 돈을 제가 뭐 몇천만 원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월입니다. 연이 아니라. 월 기준으로 몇천만 원 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닌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법인 3개를 만들었는데, 요 3개가 이제 법인 1개다 한 달에 저한테 벌어다 주는 게, 미니멈 100, 그 다음에 맥시멈은 좀 한계가 없고, 그러니까 미니멈은 100만이고요. 법인세가 무슨 100만 원 벌려고 법인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일단은 미니멈 100이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지금 생각하는 300에서 500 정도만 벌어다 줘도 순이익입니다. 혹시나 뭐 또 매출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이 매출하고 순이익도 구분 모은 사람들이 참 많던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이익 기준, 순이익 기준. 그래서 순이익 기준으로 한 달에 한테,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일단은 300, 50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법인이죠. 그거는 1000만 원. 네, 그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냉장히 봤을 때는, 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500, 700 정도 저한테 들어올 것 같고요. 두 번째 법인은 한 500 정도, 300, 500, 300, 500. 그리고 세 번째 법인은 한 300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일단 100만 원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조금 신경 쓴다 그러면 300. 근데 조금 많이 신경 쓴다 그러면 500, 700. 네, 그렇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되는데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네, 6개월.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고 시작 해가 6개월. 네, 시작 해가 6개월 정도 되면은 네, 그 정도 이제 들어오고요. 그 정도 계산은 이제 제가 이 일을 지금 이 업을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계산은 딱 나와야 되죠. 네. 요런 계산도 뭐 하면은 한참 멀었다. 네. 뭐든지 견적을 낼 줄 알아야지만 전문가다. 견적 낼 줄 모르면 아직 아마추어다. 또 끊어가야 되겠다. 일단은 지금 월요일 날은 조금 한가롭고, 이제 화요일부터 바쁘고, 수요일 바쁘고, 목요일 조금 덜 바쁘고, 금요일 조용하고, 토요일도 그만하고. 일단은 저하고의 약속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어, 지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일단은 계약서를 먼저 만들고, 계약서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서 나오는데 한 일주일 걸리니까, 그 전에 데이터 작업을 좀 하고 있고, 완전 놀 수는 없으니까 데이터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는 내년부터, 이제 어차피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개는 그렇게 데이터 작업만 좀 해놓고, 두 개 데이터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내년에 법인을 두 개 더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래서 총 지금 여섯 개, 일곱 개, 저 일곱 개 법인을 운영하고, 지금 그건 너무 같고요. 그거 말고 일단 당장 눈앞에 떨어진 거 계약하고, 계약 기간 일주일 걸리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데이터 작업을 얼추 끝내놓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또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월요일날 마지막 법인 감사 변경 등기 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해야 될 작업이, 그 사이 일단 작업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자꾸 미루면 안 돼. 미루지 말고 일단은 월요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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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작업을 잠깐만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까지 5일, 10일, 10일 A, A 올라 수목 금 토 이렇게 잡을까?